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지금 방금 전에요. 이낙연 전 대표가 이 5.18 묘지를 방문했습니다. 묘지 방문을 마치고 나서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을 했는데 이제 확실하게 탈당하겠다. 그리고 창당하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연말에 말이죠. 이대로 이제 이 가치가 다르다. 새로운 길을 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이제 밝혔는데, 오늘은 이제 탈당 신당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도에 따르면 9일날, 그러니까 오늘이 지금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화요일날, 9일날 탈당, 그리고 창당 공식 기자회견을 갖는다. 즉, 고별 이 회견을 갖는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이낙연 전 대표의 이러한 계획으로 인해서 이제 드디어 정치권에서 제3지대 이 창당 작업이 이제 활성화되는 그런 이제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그래서 제3지대가 과연 이제 성공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전망과 평가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고요. 관련 뉴스도 홍수를 잃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빠른 속도로 말이죠.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또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 3일날 인재영입위원장은 내가 맡는다. 그리고 이제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이철규 위원장도 그대로 간다. 그래서 이제 공동위원장 제도를 들어섰는데요. 자,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이후로 처음 2명을,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브랜드가 붙은 것이죠. 2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 교육자고 한 사람은 또 변호인이 되겠습니다. 변호사. 자, 그리고요. 이상민 의원도 또 입장을 밝혔어요. 이제 국민의힘의 입당 시기와 방식은 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도 그랬잖아요. 바로 이제 엊그제 한동훈 위원장하고 이제 오찬을 했는데 그 얘기를 보면은 사실상의 입당이 끝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그래서 이게 빠른 속도로 지금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유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와 관련된 내용. 자, 오늘 말이죠. 5.18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이 아주 뭐 정중하게 이렇게 참배하는 모습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참배를 끝나고 나서 이제 기자들하고 이제 한마디씩 이제 뭐 통상적으로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입장문을 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결국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낙연 전 대표의 창당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에는요,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조금 창당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었지만은 지금 이제 이 도하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재명의 병상 정치가 생각보다 오래 갈 가능성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본인의 중요한 정치적인 어젠다를 갖다가 이재명의 종속 변수로 놓고 그냥 따라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뭐 창당을 안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재명의 병상 정치 여부와 관계없이 my way 딱 선언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요, 오늘 이제 5.18 묘지를 방문하고 나서 기자들하고 이제 일문일답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제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발언한 걸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거취에 대해서는 분명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이번 주 후반 중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여기서 이번 주 후반이면 이제 11, 12일이 될 텐데요.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뭐 딱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9일경에 고별 회견을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리고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양당 독점의 정치 구도를 깨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께서 새로운 희망의 선택지를 드리는 일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협력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문을 말이죠. 이념으로 뭐 이제 진보니 보수니 뭐 중도니 가리지 않고 어쨌든 양당 정치, 양당 독점의 정치 구도,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3당의 필요성을 느끼는 모든 국민에게는 다 열려있다. 그러니까 문호를 확 여는 것이죠. 자, 이걸 보면은 제가 보기에 지금 이제 양당에 대해서 비호감,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 그 다음에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 수준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층, 요 층에게는 전부 다 문을 열겠다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무능하고 부패한 양당 독점의 정치 구도가 대한민국을 질식하게 하고 있다. 양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양당 모두 싫다는 분들에게 선택지를 드리고 함께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는 야권의 재건과 그리고
확대 작업이다. 그래서 야권의 재건과 확대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재명 민주당을 말하면 이제 부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으로써 이제 외연을 확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현 이재명 체제 야권이 현 이재명 체제 갖고서는 야권의 외연 확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야권 재건과 확대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이재명의 사퇴 플러스 통합 비대위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본인이 중심이 돼서 야권을 그러니까 지금 야권 하면은 이재명 중심이잖아요. 민주당 중심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깨버리고 이낙연 중심, 이낙연 신당을 중심으로 해서 당을 만들어가겠다. 그리고 호남 현역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요. 말을 참 잘하네요. 정치인의 거치는 남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현역 정치인들은 생각할 것이 많고 정리할 것이 많다. 그것을 남이 말하는 것은 큰 전례다.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은요. 역시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는 이제 국회의원을 무려 5선이나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의도 문법에 굉장히 밝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대목도 이게 바로 정치의 숙성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낙석연대에 대해서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낙석연대가 뭐 이준석 그 다음에 이낙연 그거잖아요. 그랬더니 그 조어 낙석이 이제 돌 떨어지는 거니까 이게 별로 안 좋잖아요. 거기에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받아들이기 싫고 연대 논의를 먼저 꺼낼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어요. 요게 또 굉장히 의미가 많아요. 예. 자, 그래서 어떤 의미겠느냐? 우선 이제 낙석이라고 하는 떨어지는 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영향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 의미도 있지만은 지금 먼저 꺼낼 단계는 아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낙석연대는 지금 이제 여론의 흐름을 보면은 한 이준석과 그 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과 관련해서는요, 한 뭐 낮은 이렇게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뭐 많게는 한 17, 8% 그리고 이제 10대 바로 직후 후반 또는 10대 전반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 10%대. 그런데 이게 이제 한 자리 숫자로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자, 10% 인정 한 또 이게 10%하고 5% 사이 이게 이제 이낙연 이 신당 지지율이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본인이 조금 뒤로 밀리는 지금 출발선상에서 근데 좀 밀리는 상태에서 낙석연대를 간다. 그러면은 본인에 대한 독자적인 지지세를 다 확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준석이가 싫어서 내가 안 가겠다. 저거 뭐 보나마나 어차피 합친다며 그러면은 이낙연의 신당의 어떤 순수성, 인테그리티 이것이 이제 유권자로부터 비판을 받을 소지가 많은 거죠. 자, 이준석이가 싫어서 안 간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처음부터는 좀 배제한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파일을 그래 이낙연 신당의 파일을 지지 기반을 최대한 넓힌 다음에 이제 이 합당으로 가든지 연대로 가든지 하겠다. 그래서 이 얘기는요. 지금 이제 이낙연 신당이니까 이낙연 내가 중심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본인의 정치적인 주도 능력을 인정받고 또 과시하고 싶은 생각. 이게 아니겠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요. 가장 최근에 이제 포괄적으로 이 낙석 연대와 관련해서 이준석이가 이제 한 얘기들 쭉 보면은 이준석과 이낙연의 이 두 분은요, 굉장히 러브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기본이 뭐냐, 이 양당 폐해를 끝내려면 이준석과 협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쭉 보여왔고요. 자, 그리고요, 이준석이도 마찬가지로, 지금 낙석 연대라고 할 정도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이도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왔어요. 그분하고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좀 할 일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긍정적 메시지를 이준석이도 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공식적으로 새로운 당을 창단하겠다. 딱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3지대라고 볼 수 있는 양양자, 금태섭, 요런 그 4명, 이 4명이 주도적으로 이제 제3지대에서 이제 창당 작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준석의 경우에는 이제 나름대로 지금 이미 먼저 깃발을 꽂고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준석에 대한 그 지지율이 조금은 지금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낙연 전 대표가 어느 정도로 좀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대에서는 뭐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요 4명에 의한 이 중도 빅텐트, 요 빅텐트가 이미 쳐주는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이준석이가 최근에 한 얘기를 보면은요, 이낙연 전 총리가 사람들이 가진 고정견념을 깰 정도의 파격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양당이 느슨한 연대로 선거를 치르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또 이제 이준석의 이제 최근에 이제 발언을 보면은 양당이 말이죠, 이제 후보를 이렇게 돼 있어요. 양당이
이 느슨한 연대로 선거를 치는 것도 가능하고 공천 과정에서 교류가 있을 수 있다. 이 공천 과정에서 교류가 있을 수 있다는 서로가 같이 둘이서 한 사람만 한쪽에서 이제 추천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고 지역구 같은 경우는 정당 합쳐 출마한다든지 또는 기호 하나로 출마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지나고 총선이 가까워지면 결국은 이준석과 이낙연의 연대 또는 합당 또는 뭐 이 출마에 있어서요 한 명 또는 기호 하나로 출마하는 이 다양한 시나리오가 이제 전개될 것이 분명하고요. 만약에 이 지분이 나름대로 이제 커져갈 경우, 그러니까 어느 정당이 됐든 간에 제3당에 대한 이 소구력이 우리 국민들이 인정을 할 경우, 이 3당, 창당의 어떤 할 경우에는요, 둘이서 이제 누가 어느 정도로 신장파를 키워놨느냐가, 연대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겠지만, 기본적으로 각계 격파하기에는 지금 이제 한동훈 바람이 워낙 세게 불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야의 이 지형도를 보면, 분위기를 보면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서는 지금 바람이 확산 바람으로 굉장히 많이 불고 있고, 그래서 이준석 신당의 어떤 이 명분, 요거가 굉장히 많이 희석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는 지금 이재명의 여러 가지 이제 비리들도 이미 다 나와 있었는데,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부산대 사건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2중 3등으로 지금 압박을 받는 국면이다. 그래서 이낙연의 경우에는 새로운 제3당을 만들 수 있는 정치적인 공간이 더 넓어지고 있고, 이준석에는 좁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상호 보완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원호의 경우에는 강력히 탈당을 시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낙연과 이준석을 모으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중간에서 이 브로커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뭐 좋은 의미의 브로커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큰 변수 중에 하나는 과연 이재명이가 지금 병상정책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여론의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신당,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원칙과 상식이 언제쯤 이제 튀어나올 것인지, 그리고 본인들하고 이제 합당을 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큰, 이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신당, 원칙과 상식이 4명, 이분들도요, 뭐 신당 창당은 지금까지는 금기어 정도로 생각해 왔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노골적으로 최후 통첩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피습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중으로는 이제 본격화, 별도의 결별이 수순으로 돌아가는 것이 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창당이 이제 본격화되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난리가 났어요. 바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거는 김대중 정신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어제 문재인도 뭐라고 했습니까? 김대중 이 행사에서 말이죠. 김 전 대통령 유지에 따른 유지에 따른 야권 대통합으로 민주통합당이 창당이 됐고 끝내 정권 교체를 해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통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명분으로 삼아가지고 지금 이번 창당하겠다, 떠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진 것을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야권 통합을 통한 선거 승리가 김대중 뜻이라고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야권 분열이라는 것은 김대중 정신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민주당 정신을 벗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이제 벌써 박지원이도 이제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내놓은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민주당 내 동교동계 이 반응도 이낙연 신당의 성공 여부에 아주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이거는 이제 이낙연, 이준석, 그 다음에 이원호 이쪽 이 비명계 쪽의 창당 관계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이제 인재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분이요, 여기 이제 이름이 써 있는데 정성국 교총 회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분하고 또 이제 또 다른 한 명하고 이제 2명을 오늘 인재로 영입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인재 영입,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용인술이 과연 뭐냐, 이런 또 이 설명이, 이 해설 기사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2명이 이제 인재로 영입이 되는데 하나는 정성국 교총 회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명은요,
정성국 회장하고 또 한 명은 이제 박상수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박상수 변호사는 이제 학교폭력 학폭 전문이에요. 지금 이제 학폭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다 보니까 학폭 전문가를 발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8일 날 내일 인재 영입이 전체 회의 환영식을 열고 영입 인재를 쭉 발표할 예정인데, 이 정성국 교총 회장의 경우는요, 우선 71년생입니다. 부산중앙고등학교하고 부산교대를 졸업한 뒤에 교직 생활을 하다가 2022년도 6월 3년 임기의 교총 회장이 당선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총 사상 두 번째 평교사 출신이고 최초의 초등교사 출신 회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요, 교권 보호하고 학교 현장 개선을 위해서 이 많은 이 활동을 해온 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따르는 이 박상수 변호사는 학폭 전문가인데 이분은 79년생이에요.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2017년도부터 학폭 피해자 가족 협의회 법률 자문을 맡았고 작년 말부터는 이제 교사 유가족 협의회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분들 이제 입당 환영식을 이제 갖게 된다. 자, 그래서 요러한 분들의 이제 입당, 그리고 이제 이번에 비대위원들의 선발, 이런 걸 보면서 이 한동훈 용인수 이제 또 이 언론에서 이제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파격 인사보다는 당이나 또는 대통령실에서 이미 검증한 인물 중심으로 중용을 하고 있다. 그만큼 이제 이 인물 잘못 뽑아놨다가는 또 역풍이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증된 사람들, 이미 두 기관에서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발탁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발탁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어떤 잡음, 그렇죠? 이런 것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이제 큰 과제이기 때문에 오늘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검증된 사람들을 많이 쓰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명단을 쭉 보면은요, 우선요, 비대위원 중에서 21세 최연소 비대위원이 윤도현 자립준비 청년지원 대표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저격수인 구자룡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당에서 1차 영입한 인재들이 되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철규 위원장이 발탁한 인물들이고요. 그 다음에 김경률 회계사, 이 사람도 이제 조국 흑수로 지금 저자인데 2021년도에 대선 때요, 선대위 합류인사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고 있어요. 박은식 의원도 인요한 혁신위에서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한 바 있고요. 그리고 노인평화로 물러난 이 민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인 이제 김혜지 비대위원의 경우에도 이미 직전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을 맡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도 작년 12월에 대법원장 후보군에까지 오른 분, 오른 분이고, 그리고 이제 검수한 법안에 이제 반대 의견도 소신 있게 또 낸 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는 또 활동 시기가 이제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라포를 형성할 수 있었던 건 아니냐. 왜냐하면 2022년도 6월에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8월에 검찰총장 후보 추천이 당연직으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법학교수협의회 회장이니까. 이런 걸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한동훈 위원장하고 이제 친경 관계를 맺어온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영환 공관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아니 또 법조인 출신이냐, 이런 비판이 당내에서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서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 5일날 경기도당 신년인사에서 왜 그걸 비판하느냐, 바로 정면 방박, 그러니까 이제 정면 돌파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재 영입과 관련돼서는 검증된 인물을 우선적으로 쓴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상민 의원이요. 이제 결국은 이상민 의원 이제 그제 바로 이제 오찬을 했는데요. 자, 오찬과 관련해 가지고 저도 이제 아주 두 분이서 적극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오늘 지금 이상민 의원이 한겨레 신문과의 전화 통해서 입당 시기와 방식은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그래서 입당을 사실상 결정한 것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난 이제 6일 날 둘이서 오찬을 같이 했는데, 이때 한동훈 위원장이 좀 함께 하자, 함께 해달라, 입당을 간곡하게 부탁을 했고, 이상민도 이제 의기투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래서 이거는 예견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어 왔는데, 결국은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한 위원장은 본인이 커온 환경도 그렇고 이념에 매달려 있지도 않더라. 그래서 나 또한 우리 사회의 극단적 대립을 넘어서려면 좌우 구분을 넘어서야 된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민주당은 이제 진보정당,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은 보수정당. 보수와 진보의 스펙트럼이 완전히 다른데 넘어오느냐? 이제 이런 얘기와 비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극단적 대립을 넘어서려면 좌우 구분을 넘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